지역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올해로 개관 3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소식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지 않았었는데 네. 운영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여러 당초 계획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화전당을 찾는 관람객들도 많이 늘었고요. 또 행사나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방문한 관객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객도 네. 있을 수가 있고 방문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람한 이후에 개관한 이후에 2016년 한 해에만 약 한 207만 명이 다녀갔던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갔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800만 명 조금 못 되게 한 700여만 명 정도 다녀간 상황입니다만 이제 재방문율이 좀 높지는 않고요.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좀 지적을 받고 있나요?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전당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전당장 문제입니다. 네. 이 전당장이 3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네네.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서 이제 콘텐츠 개발이나 수익 창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문화원이라고 네네.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 낭비가 너무 많다 하는 네.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전당의 설립 취지가 당초에 뭐 아시아 문화를 리드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수도 광주의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어찌 됐든 아시아 각국과 좀 교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직도 그 수장이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좀처럼 되질 않는 부분이네요. 네, 그 명칭도 아시아문화전당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 뭐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제 전당으로 육성해 보겠다, 네. 키워보겠다라는 네. 거에서 이제 명칭도 그렇게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잘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주요 각국의 이제 문화시설이나 국가들이 이제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세우고 또 협업도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또 그래야 이제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각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와의 교류와 협업이 이제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문화예술 분야라는 게 이제 확실한 색깔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장입니다. 네. 책임자가 어떻게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워낙에 관심도 없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지원도 많이 줄었었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출범에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기대를 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는데 특히나 뭐 2.0 선언 등 문화전당 활성화 공약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대로라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야 된다. 활성화시키겠다 또 활성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광주의 가장 큰 숙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가 되든 네. 뭐 총선이 되든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이 문제입니다. 국립 네.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문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비슷한 공약들을 했었거든요. 네. 전당 활성화 공약이랄지
또 뭐 아시아 중심도시 조성 시한의 연장이랄지 그리고 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중심도시 시효 연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필요한데 이 개정도 실질적으로 국회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계류 중이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5대 문화권 조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요.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을 좀 책임을 지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당장을 이제 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빨리 하루빨리 해서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원으로 좀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래도 뭐니 해도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거든요. 네. 그래 아시아 문화전당만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것이 좀 하루빨리 좀 돼서 브랜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지금 현안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 특별법 개정안이 좀 하루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광주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 또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개관 3주년을 맞은 문화전당이지만 수장이 공석 상태 그리고 이원화된 조직 체계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동구가 부서 간 협업 행정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뭐 행정기관도 그렇고 이제 기업체도 그렇고 부서 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을 이제 그 벽을 넘어서 네. 부서는 다르지만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사실 기업에서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공공기관에서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광주 동구청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이런 공무원 조직을 좀 개선을 해서 부서 간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능동적인 업무 분위기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별도의 조직을 따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네. 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전 부서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 아마 이제 계장,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부서에서 자체 발굴된 의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의제나 또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지난 19일 행정협업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동구의 협업 행정을 위한 이런 노력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을 해서 당장 이제 성과를 낸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네. 가지 기대 효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 보완점이나 연계 사업을 통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이제 예상이 되는 기대 효과고요. 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의 종합적인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통 없이 사실 추진하다 보면은 이 비슷한 유형들의 사업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정력 낭비가 이제 많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상당히 기대 이상의 효과도 좀 거두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북구청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특별하게 좀 추진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미세먼지 측정을 북구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고요? 네, 흔히 미세먼지를 뭐 침묵의 살인자니 또 겨울철에 불청객이니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네. 한 보고서 이렇게 미국 시카고대 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한국의 초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 즉 WHO 수준으로 낮추면 기대 수명이 1.4년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중요해지고 있어서 네. 정부는 물론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마침 광주 북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어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즉 어떤 거냐 주민들이 직접 미세먼지를 수치를 측정을 하고 네. 이를 전용 앱으로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그 전송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주민들이 직접 측정하고 또 이런 거를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좀 굉장히 매우 획기적이더라고요. 이제 네. 주민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 생활 현장에서 더 이제 바로바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퇴근 시간대 전남대 후문이랄지 네. 또 뭐 프로야구 열리고 있는 경기장, 뭐 축구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이제 측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이것이 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유용하게 좀 시스템화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랄지 위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절박해지고 더 와닿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측정한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북구를 일단 1차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 참여할 즉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뭐 측정도 하고 네. 이제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참여할 주민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참여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계한 이제 이동 측정기 이제 사용법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 이런 사업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